네, 금융투자업계 콘텐츠 허브를 꿈꾸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 10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상승폭도 다우지수가 0.7%로 다소 좀 적기는 했지만은 S&P 500 지수가 1% 가깝게 그리고 나스닥도 1.4%나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다시 한번 이끌었습니다. S&P 500 기업의 약 한 절반 정도가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태인데요. 우호적인 이 어닝과 관련한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서 신고가를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호실적을 냈고 또 가이던스도 상향한 포드 자동차가 주가가 급등하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에 대한 호실적 기대로 주가가 또 상승을 하면서 전체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은 주가 반응이 좀 시원찮은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의 거래의 하락 반응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로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좀 둔화가 됐고요. 컨센서스 2.8%도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의 여파가 가장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인 좀 부진으로 좀 해석을 했고 이 부분이 시장에 딱히 악재로 해석되지는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업종별 등락 한번 보시더라도요. 지금 보시면은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업종별 등락을 한번 보시면은 이 11개 업종이 모두 다 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1% 넘는 또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업종별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징주 움직임도 한번 보시면요. 포드 자동차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8.7%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6% 급등을 했는데 두 기업 모두 역시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급락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이베이 같은 경우에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은 가이던스가 다소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이 활성 구매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7% 가깝게 급락을 했고요. 알트리아 이제 담배 업체가 되겠죠. 매출과 EPS 모두 다 미스가 나면서 역시 주가가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자 의견 좀 변화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날도 주가가 3.8%나 급등을 했는데요. 월가 최고 목표 주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IB에서 기존의 $1,200에서 더욱더 상향한 $1,300를 제시를 했는데요. 테슬라 킬러라고 이 다른 업체에서 계속해서 좀 경쟁 차량을 내놓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테슬라의 이연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마진 악화를 좀 상쇄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1,300의 최고 목표 주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드부시라는 IB에서 이 부울 시나리오 낙관론의 측면에서는 $1,500의 목표 주가를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1,300가 가장 높은 월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 3.8% 상승을 했습니다. 12.7%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오류라는 점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최근 목표 주가 변화 8월 28일과 9월 28일 한 달간은 요지부동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지금은 9월 28일 대비해서 $100 정도 올라온 $855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날 이 마감 동향 좀 살펴봤고요. 이 장 마감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반응이 좋지 않게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긴급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연구원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주가가 한 3에서 4% 정도 하락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좀 총평을 해주시고 또 평가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플과 아마존 두 업체가 좀 성향이 다른 업체, 사업 부문들이 좀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애플부터 조금씩 리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는 큰 폭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부문별 실적으로 좀 갈라봤습니다. 갈라봤는데
지금 가장 핵심인 아이폰 매출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많이 미스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의 컨센서스 하회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대기 수요 물량 때문에 기존 예상보다 구매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맥 PC나 아니면 아이패드 그리고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는 예상을 좀 상회를 했는데요. 특히 서비스 부문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서비스 부문의 좀 모멘텀을 계속 강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들은 이 시간의 주가를 가장 끌어내렸던 핵심적인 부분은 공급망 차질인데요. 애플도 상대적으로 공급망 차질에서 좀 자유로울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6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피해가 좀 있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이런 그 공급망 차질 영향이 다음 분기에는 더 커질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에 이제 준비를 해놔야 4분기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데 3분기에 가장 공급망이 좀 악화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동남아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4분기에 이제 이런 피해 규모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문별로 이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아이폰 뭐 47%, 뭐 웨어러블 11%, 대부분이 지금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고요. 서비스 부문이 26% 성장하면서 유료 구독자 수 같은 경우는 거의 7.5억 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공급망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 있겠지만 지금 4분기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세다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4분기에 이런 그 부품 부족 때문에 이 출하량 자체가 조금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이연 수요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인데요.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자체는 매출이나 EPS 모두 지금 가이던스까지도 다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냐를 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쪽에서 실적이 좀 많이 악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우려가 현실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백신 보급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다시 또 구매 수요가 또 많이 몰려가면서 이런 전자상거래 쪽에 좀 부진한 모습이 좀 보였고요. 또 비용 상승 면에서도 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부담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실적 선방은 그 클라우드에서 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아쉬운 점이 이런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주가 하락을 야기한 이 두 가지 요인이 4분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똑같이 이런 그 비용 상승분 그리고 이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쇼핑 시즌 뭐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계속해서 4분기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쇼핑 시즌에 이제 온라인 전자상 거래상으로 얼마나 매출이 찍히는지 그거를 조금 면밀히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 좀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저희가 또 앞으로 보고서도 발간을 할 테니까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도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규모 30위권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좀 살펴보면요. 스타벅스도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미스가 났어요. 81.5억 달러로 컨센서스 82.1억 달러에 못 미쳤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에 일단은 부합한 수치가 나왔지만은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스타벅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될 텐데 전년 대비해서 17%에 그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18.5% 좀 부진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을 좀 뜯어놓고 보면은 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요 그 부분에서의 매출은 15%가 증가를 했지만요. 영수증당 매출, 스타벅스에서는 티켓당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2%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즉 손님들은 많이 왔지만은 이 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동일 매장 매출 자체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스타벅스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약 한 4% 정도 급락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실적 리뷰를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국내 IT 업종 전반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또 최근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최도현 연구원님과 함께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주가가 한 5% 가깝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도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상승했던 좀 배경이랄까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가의 선행성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사실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1분기 주가 고점은 올해 3분기 실적의 고점을 이미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 대비 2개 분기 선행하기 때문에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3분기의 주가 급락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 뭐 내년도 1분기, 2개 분기 뒤인 내년도 1분기의 실적 급감을 이제 반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었던 가장 핵심 이슈였었던 그 IT 공급망 차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주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에 대한 보수적인 대응을 좀 양사 모두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표현해 줬다라는 게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불확실해도 공급을 낮춰서 더 안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이제 현상들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만들어둔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SK하이닉스의 어떤 뭐 영업 사이클일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자료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사실 많으실 거예요. 주가에 대한 반등 순서를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업황이 2개 분기 이제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찾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모습들을 좀 찾아가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닥에 대한 현상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를 한 반도체 주가의 메모리 반도체 주가의 반등 순서는 4가지 순서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실적 컨센서스가 급락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잡게 되는데요. 이미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못 따라오면 따라가지 밑으로 안 내려가면 오히려 바닥에 안 잡혔는데 이제 컨센서스의 급락이 나오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밸류에이션 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네. 그 이제 모멘텀의 출발을 만들어 주던 게 이제 출하량이 증가, 주문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서야 그 현물가, 고정가의 상승, 실적 랠리로 넘어가는데 실제로 2019년도의 사례를 이 차트 장표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 상반기 미중 분쟁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바닥을 찾는 구간에 컨센서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이후부터 주가가 바닥을 찾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미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실적 리뷰의 과정에서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내년을 향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하향됐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멘텀은 저희가 1분기쯤에 이런 출하량, 주문량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컨센서스의 흐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최근에 많이 빠르게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컨센서스의 급락이 뒤늦은 급락이 주가의 바닥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바닥을 향한 저희는 3가지 포인트를 주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실적 컨센서스 급락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PBR 밴드의 하단 터치고요. 네. 이 2가지가 확인이 됐고, 세 번째가 이제 생산업체들, 지뢰업체들의 캐펙스 하향입니다. 이 3가지 모두 필요한 이런 교집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바닥 논리를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은 바닥을 내년 2분기쯤에 칠 맞습니다. 거지만 주가는 이제 4분기에 바닥을 치고 좀 반응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2분기 선행하니까 네, 내년 2분기 업황 반등일 수 있는 논리를 저희가 찾아본다면 지금 올해 내내 저희를 불편하게 했던 IT 공급망 차질이 완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비정상 환경에서 정상 환경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2분기일 것이다. 즉 비메모리 공급 부족 내년 2분기에서 3분기에 정상화될 것 같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코로나로 인한 이런 이 동남아시아권의 부품 차질 내년 1분기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전력 제한 이슈
그리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이슈라고 보고 있고 내년 2분기면 정상화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급망 체질 현상들이 2분기 때 완화되고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디램 업체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 하향까지 나오게 되면 2분기 업황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가의 바닥을 찾아가는 구간이 지금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나온 것과 관련을 해서 앞으로의 또 업황 전망 그리고 주가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IT 부품과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또 투자 전략, 이 세부 섹터를 좀 들여다보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영 연구원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이 DDR5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투자 전략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관련해서 과거에도 보고서도 많이 좀 발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러면은 딱 적기인지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모멘텀이 딱 지금 발현됐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메모리 대형 제조사들의 실적 발표로 전체 IT 분위기가 어제 좋았다 보니까 네. 좀 묻혔지만 또 한 가지가 그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인텔이 신규 CPU를 출시했습니다. 이 신규 CPU 출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DDR5 지원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관련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이제 왼쪽 CPU가 출시되다 보니까 좋아졌다는 거고요. 뭐 DDR5가 뭐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우리 반도체 담당자도 발표를 했었지만 이제 반도체 D램과 관련된 규격이고 D램의 데이터 처리 속도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DDR2, 3, 4 해서 이번에 5까지 바뀐 거고요. 근데 D램이 혼자 바뀐다고 DDR5를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관련된 뭐 PC나 서버에 유관 부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져야 하는 거고요. 그 부품들이 이번 인텔의 엘더레이크라는 새로운 CPU부터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이 변화했는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시는 그림에 이제 오른쪽에 D램 모듈 두 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이게 앞뒷면이 아니라 DDR4 제품과 DDR5 제품입니다. 네. DDR4 제품에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이고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때는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DDR5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D램 모듈부터는 여기 이것저것 많이 들어갑니다. DDR4 당시에도 서버용 최고사양 제품 일부에만 이렇게 여기 뭔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항 관련 반도체들, 데이터 처리 지원 반도체, 온도 센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번 DDR5 핵심은 전력 관리 기능을 메인보드가 아니라 이 D램 모듈, 이 네모난 판때기 안에서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PMIC라는 추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 요약드려보면 최고는 이 반도체 기업을 사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들이고요.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뭐 그 NXP나 네. 인피니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한국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한테 이 D램 규격 변화는 미미한 매출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대안을 저는 국내 부품사들인 것 같다. 여기에 이제 탑재가 변형되는 부품사들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저희가 DDR5 모멘텀, 뭐 인텔의 엘더레이크 출시와도 또 관련을 지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기업을 또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DDR4 때와 DDR5 때는 차이점이 있는 게 DDR4 때는 당시에 2014년이었는데 설계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DDR4 관련주들을 이제 당시 주가 추이랑해서 같이 그려봤고요. 그때는 장비주들, 소재주들 이런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설계 변화로 부품 기업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야, 이제 출시됐으니까 모멘텀이 끝난 거 아니야? 볼 필요 있겠어? 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당시의 주가 추이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는 그러한 관련주들도 다 100%, 200%씩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대세 종목이라고 봤던 유니테스트나 아니면 ISC 그리고 여기는 안 그렇지만 오킨스전자, 마이크로컨텍솔 이런 기업들은 300%에서 1000%씩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CPU 출시 직후의 그 흐름이 더 본격화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DDR5에서도 이번 인텔 엘더레이크를 출시로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은 관련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차별화를 시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별화의 포인트를 저는 단순히 D램 관련주가 아니라 D램에서도 서버 또는 PC용 D램 관련주를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D램 관련주, 낸드 관련주는 DDR5랑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서버와 PC 이쪽 D램 관련주만 보시면 되고요. 그 노출도가 높은 게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기업들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심텍, 코리아 서키트, TLB,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싶고 저희 보고서 봐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열거해놨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그래프에서 물음표로 돼 있는 기업들은 그 부분에 익스포저가 딱히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매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제 물음표로 해놓고요. 특정 시기에는 뭐 30-40% 넘어갈 때도 있고 특정 시기에는 이제 뭐 10% 미만일 때도 있어서 그 변동성을 고려해서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와 함께 DDR 이 관련주와 또 투자 전략까지도 채워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송출되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는 여기서 줄이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매일 오전 8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스트리밍이 됩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